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키티피디아 얼루가범의 고양이 문화산책 진행을 맡은 얼루가범입니다. 아마 대부분 집사분들이 이제 그 고양이와 함께 살기 전과 살고 난 이후에 인생의 가치관이랄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사실은. 이생과 전생과 후생으로 나뉘는 것처럼 약간 그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동물 복지 같은 거에 큰 관심 없고 고양이에 별 관심 생각 없고 뭐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고양이와 같이 살게 된 이후부터는 되게 어떤 과연 동물 복지 정책은 잘 되고 있는가, 뭐 우리 동네 길고양이 급식소는 괜찮은가 이런 것들이 막 자연스럽게 관심이 뻗어나가고 이제 눈이 뜨이고 그러잖아요. 당연하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또 동물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과연 괜찮은가? 맞아요. 그래서 약간 괜히 이제 좋은 에코백을 좀 많이 사두면은 기분이 더 좋은 것 같고 약간 느낌이 막 주변 사람들이 너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왜 그래? 유난이야 이런 소리도 듣고 약간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게 밍크를 옛날에 하얀 밍크가 너무 입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과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정말 네네.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진짜. 과거형이죠. 다른 아나운서 선배가 하얀 밍크를 입고 왔는데 너무 예쁜 거 그러니까 진짜로 입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 거예요. 아니지 어떻게 사요. 그래갖고 사지는 못했는데 다행히 사지 못한 게 너무 잘 된 거죠. 요새 누가 진짜 밍크 입어요. 정말 형편이 아무리 좋아도 밍크 입으면 정말 개념 없는 사람 되니까. 그래서 좋은 세상이 왔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됐어요. 그만큼 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더 빨리 다른 화제로 돌아가겠어요. 하얀 이게 밍크 때문에 또 분명히 이렇게 처음 됐나? 시작은 엉망됐어. 아니 그러니까 많이 그럼요. 발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심포도였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하얀 밍크는 많은 여성들의 로망이에요. 지금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맞아 솔직히 막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어서 요즘에 여배우가 막 이렇게 밍크 쫙 입고 나오면 그런 거 없지. 방송국 앞에서 이렇게 시위해요. 가죽 가방도 안 매잖아요. 네네. 그런 게 진짜 동물에 대한 어떤 인식, 나아가서는 약간 생명에 대한 인식, 좀 그런 게 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렇죠. 어떤 이런 관심을 이런 관심이나 인식 같은 것들을 좀 쉽게 잘 이렇게 증진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브랜드에서 동물 실험을 하고 어떤 브랜드에서 동물 실험 안 하는지, 어떤 브랜드는 동물성 소재를 쓰는지 안 쓰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약간 환경과 동물을 생각하는 패션 브랜드들을 간단하게 몇 개 정도만 좀 같이 나누고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막 동물이나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는데 솔직히 안 예뻐. 그리고 질이 안 좋아. 그러면 진짜 이게 맨날 써야 되는 건데 의무감으로 쓰기도 되게 애매하단 말이죠. 전 그런 면에선 아나운서님을 위해서 맞춤인데. 그럴까요? 지지난 시간에 방송이 끝나고 뭐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귀를 쫑긋하고 들었는데 그때 패딩 얘기하시면서 윤리적 패딩. 윤리적 패딩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또 그날 처음 들었네. 그래가지고 말 되네. 맨날 거위 목털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 몇 퍼센트, 구스가 몇 퍼센트 이런 건데 가능하고 당연한 건데 나는 처음 들었네. 그랬었어요. 모모 PD 하얀 밍크. 그래도 갖고 싶었던 때 있지 않았어요? 진짜 단 한 번도 안 갖고 싶었어요. 인생에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이게 목에다가 막 여우, 막 밍크 막 한 60몇 마리. 이 밍크 코트 하나에 밍크가 64마리 정도가 들어간대요. 타마맘님 밍크 코트 집에 없으세요? 모피 있잖아. 걸렸어. 밍크 있어. 타마맘님 밍크가 정말 있어. 혼자 죽지 않겠다는 이 강한 의지. 약간 어머니들 다 있으시고. 자식들 입장에서는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데 동물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 엄마의 소원은 너무 간절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실 수 있겠다. 오늘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이제 같이 좀 해결할 만한 브랜드들이 또 있어요, 분명히. 브랜드 좋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처음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저희 지난번에 그 고양이 전문 매체들 이런 것들 소개하면서 그 젤리와 만년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그린 블리스라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양말을 비롯해서 티셔츠나 손수건 같은 것들을 만드는 이제 패션 브랜드고요.
진짜 예뻐요. 네. 근데 그 양말 있잖아요. 예, 앞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그 브랜드 어떤 모토 자체가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과 동물의 소중함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모토예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모모모 PD님도 그렇고 뭐 소론 누나도 그렇고 타마맘님도 자주 이 브랜드의 양말을 신고 녹화장에 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오늘 들고 신고 와봤는데 벗으신 거잖아요. 안 신은 것처럼 아까 되게 이거 막 달인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 타마맘님이 방금까지 신고 계시다가 저거 예쁘다. 그러니까 안 벗. 빨리 내려놔. 빨리 내려놔. 안 죽어. 괜찮아요. 되게 제가 그래도 방송에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손에서 피 나는 것 같아. 아 괜찮아요. 아무튼 그래서 방금 벗어주신 건데 요거는 이제 방금 벗어주신. 예 아무튼 요런 거랄지 아니면 요거는 이제 그 젤리와 만년필 창간 때 기념으로 귀여워. 받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주 곶자왈의 고양이를 그린 거고요. 곶자왈 보름달 아래 고양이 한 마리 너무 예쁜데요. 제가 갖고 있는 건 스크래치 하는 그 고양이에요. 이렇게 발톱자국 확 내고 있는 고양인데 완전 귀여워요. 다 하나같이 다 이쁜 것 같아요. 품질이 되게 짱짱하다고 네. 신어보신 분들은 다 칭찬을 하시네요. 되게 이게 보통 양말들이 품질이 안 좋으면은 뭐 구멍이 빨리 난달지 아니면 너무 땀 냄새가 너무 심하게 맨달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품질이 굉장히 또 좋아요. 유기농이에요. 네. 진짜요. 네. 이게 그 유기농 면화가 되게 중요한 게요. 이게 면화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게 그 전 세계 경작지 중에 목화를 키우는 경작지가 전체 대비 한 2%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농약은 이 전체 대비의 10%를 이 목화를 재배하는 데 쓰이고 살충제는 25%가 목화를 재배하는 데 쓰인대요. 그러니까 되게 문제적 작물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목화가 그 문익점 네네네 부뚜껑에 이렇게 그면 네네네네 네. 배우셨구나. 네. 배우셨어요. 배우신 문익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목화는 되게 그 토양도 오염시키고 뭐 주변에 이제 환경도 오염시키고 이거를 재배하는 사람도 되게 그 살충제나 뭐 그러네. 농약이나 이런 거 잔뜩 치면서 그 건강이 되게 안 좋아지는 되게 문제적 작물이다 보니까 이거를 유기농 면화를 썼느냐 안 썼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기농 면화를 사용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재배하는 사람도 덜 해로워지고 이제 주변의 환경에 끼치는 손해도 좀 덜한 거죠. 그린블리스는 이제 3년 이상 농약이나 뭐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생산되는 그 인도나 터키산 그 목화를 사용을 해서 이 양말이나 티셔츠나 마스크, 타월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전체 수익의 한 3%를 꾸준히 동물자유연대에 지속적으로 기부를 하면서 이렇게 자연이나 동물을 아끼는 메시지들을 좀 담아서 이렇게 그 작업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또 이제 강다니엘 씨가 또 신고 나오셔서 그 그린블리스 양말을 신고 나오셔서 몇 가지 상품들은 좀 이제 그 팬분들이 이제 많이 또 구매해 주셔서 품절 사태에 이르기도 했고요. 강다니엘 씨가 셀럽의 힘이네요. 진짜. 그분이 고양이도 집사시래요. 그분도. 그렇군요. 네. 역시 표정 달라지는 것 봐. 그래서 이렇게 그 요 두 가지 다 이게 제주 아티스트들하고 협업을 한 거잖아요. 이게 떨고 있어 손가락에. 왜 이렇게 자꾸 몰아가? 아니 잠깐만 느껴졌어. 미안해. 요거는 이제 그 히크아범님이 작업하신 그 그림이고요. 우리가 소개하지 않았나 히크아범님?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많죠. 그 워낙 유명 작가시니까. 그렇구나. 또 요거는 또 이제 그 제주 아티스트들과 협업한 또 곶자왈의 고양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곶자왈 숲을 또 소재로 삼는 게 단순하게 제주의 곶자왈 고양이에요.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팔고 치우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통해서 벌어들인 또 수익은 또 이제 뭐 관련 단체에 기부를 하기도 해요. 제주도에 실제로 곶자왈에 많은 이제 나무를 심는데 이 돈을 기부를 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스토리 펀딩으로 자주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강풀 작가님하고 또 이제 동물자유연대하고 함께 그 길고양이 TNR 관련 상품들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 스토리 펀딩 액수도 이제 전액 다 이제 유기동물을 위해서 혹은 이제 길고양이 TNR 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했고요. 저도 이걸 왜 갖고 있냐면 동물자유연대 운동회를 가면 항상 그 협찬 업체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빠지지 않고 계속 협찬을 해주셔서 맨날 막 달리기에서 상품 받고 이런 걸 하는데 진짜 질이 좋아요. 그러니까 제 돈 주고 사기에
비싸다 싶을 정도로 좀 사실 고가거든요. 뭐 우리 왜 이렇게 좀 보면은 길에서 파는 거 그쵸. 1,000원에 2개, 만 원에 10켤레 예, 뭐 1,500원에 2개, 뭐 2,000원에 하나 뭐 이렇게 있는 거랑은 조금 더 가격이 사실은 비쌀 수 있는데 이유를 알고 나면 네, 훨씬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것 운동에서 같아요. 엄청 달리시는 거 아니에요? 저거 매년 절대 안 달리시는 분인데. 저거 타려고 양말 때문에. 저희 막 달래 막 끌고 달려요. 아 근데 이게 확실히 그것도 있어요. 그 싼 양말은 왜 우리 그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이 그 신다가 구멍 나면 버리고 또 새로 사시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되게 그 농약도 많이 치고 그 살충제도 많이 친 그러네. 면화를 사용한 그 안 좋은 목화의 재배를 더 촉진시키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좋은 목화 면화를 사용을 해서 환경에 부담을 덜 끼친 굉장히 질이 좋은 양말을 사서 오래 신어주면 이게 우리가 조금 더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에 손해를 덜 끼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저는 몰랐어요. 면이 그 면하면 이렇게 목화 이런 문익점 선생님만 떠오르고 근데 이 면이 굉장히 좋은 천이라고만 생각하고 코튼 네네 그러니까 뭔가 되게 환경적이고 이렇게 농약이랑 살충제 범벅일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면을 많이 쓰는 게 오히려 되게 뭔가 그렇죠.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만 했던 거거든요. 그런 거. 근데 상대적으로 유기농 면이나 이런 게 좀 비싸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다른 면들 면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도 되게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애기들만 뭐 애기들 선물 오가닉 코튼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래 애기니까 막 이러면서 하지.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내 몸은 너무 소중하니까 오가닉 이게 아니라 네, 땅과 그러네요. 토양을 생각해서 오가닉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또 이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또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가 또 있어요. 여기는 이제 춘천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 콘삭스라는 곳인데요. 콘삭스요? 네, 여기도 양말이에요? 양말을 기반으로 한 옥수수! 곳입니다. 맞아요, 진짜? 맞아요. 옥수수? 그러니까 옥수수 섬유를 사용을 해서 양말을 만드는 걸로 되게 유명한 업체예요. 이게 옥수수 섬유가 사실 굉장히 네 맞아요. 옥수수로 그릇도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옥수수 섬유가 사실 껍질로 하나? 어떻게 하죠? 그 옥수수 이걸로? 그 수염에 옥수수 수염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뭔가 그 섬유를 만드는데 이게 사실은 그 옥수수 섬유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업체는 그러게. 처음부터 이제 그 옥수수 섬유를 가공하는 것까지 다 이제 갖춰야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대박. 너무 그러네요. 재밌겠는데. 이게 옥수수 수염이나. 왜 애기들 왜 뭐지 친환경 그릇 그리고 강아지들도 그렇고 저 뭐 지난 얘기지만 우리 그 춘배 씨 네네. 시즌 2 때 떠났을 때 옥수수로 된 그 유골함에 했거든요. 그게 나중에 땅에 혹시 묻게 된다면 그게 이제 땅에 분해가 돼서 다 사라진다고 되게 친환경적인 거라고 했어서 맞아요. 기억이 나요. 이렇게 옥수수 섬유가 장점이 그 우리가 뭐 폴리 재질 같은 것들은 이게 뭐 다 신고 버리면 이게 분해될 때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150년 막 이렇던데. 그죠. 그 면도 사실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편이고요. 아 진짜요? 뭐 면 근데 옥수수 섬유 같은 경우는 흙에 묻고 나면은 이게 1년 안에 그 생분해가 다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환경에 남기는 흔적이 거의 없는 거죠. 그 여기는 그래서 이 옥수수 섬유를 그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그 옥수수 농장에서 이제 그 옥수수를 사오고 우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뭐 부르키나파소나 말라위 같은 그 아프리카 최빈국의 네네. 그 옥수수 농장에 옥수수 종자나 그 관계 시설을 갖추는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수익의 얼마를 또 기부를 또 다시 해요.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좋은 분들 저 막 많으시다. 소름 진짜. 끼쳤어요. 약간 네네. 다른 진짜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어떤 이 패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회에 잘 기여를 하고 환경에 도움이 될까를 되게 많이 고민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런 식의 캠페인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홈리스들이 옷은 여기저기서 입다 남은 옷을 이제 기부를 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신다 남은 양말을 기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맨발로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발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질병이나 그 세균 감염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아서 건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진짜로 옷은 되게 겹겹이 껴입는데 양말 신은 분들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되게 천 같은 것들 이렇게 발에 아, 감고 네. 있거나 아니면 와, 그런 생각도 경우들이 못했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이제 홈리스 분들의 이 그린 혹은 디자인한 제품 같은 것들을 스토리 펀딩으로 팔아서 그 수익을 가지고 이제 그 양말이나 비니 모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기부를 하기도 했고 또 이제 지금 소롱누님 바로 주문하고 계시는 건가요? 너무 궁금해졌어요. 또 검색 들어가고 계시죠. 네네. 또 이제 그 방글라데시에서 몇 년 전에 되게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또 패션 착취 맞아요. 그 유명한 SP. 곳인데, 예. 네네네. 우리가 왜 패스트 브랜드로 왜 그 되게 뭐 티셔츠 뭐 몇 장에 뭐 10,00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는 브랜드들 보면 다 이제 뭐 그런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그 패션 산업 노동 착취로 악명 높은 나라들에서 생산된 경우들이 많은데 브랜드 얘기되나 뭐 H&M 이런 애들 다 되게 싼 옷들이 저 이유가 약간 있잖아요. 쓰고 버리는 거죠. 네. 한 철만 입고 버리는데 전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저한테 옷이 되게 친구 이제 좀 다른 얘기. 네. 약간 이분 이상하신 분이 아 잠깐 콘삭스를 보고 약간 아니, 이해됩니다. 아니 이해돼요. 그, 이해돼요. 네, 그만큼 뭔가 너무 소비적으로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옷을 왜 몇 년씩 뭐 10년, 20년씩도 이렇게 두고 입게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또 기억도 있고 또 추억도 있는 거고. 그런데 사람들이 제 친구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옷을 왜 이렇게 비싼 옷을 사? 옷은 그냥 입고 버리면 돼라고 하는데 그럴듯해 보이기도 했어요. 마치 그게 절약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생각해보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엄청난 노동 착취와 그리고 그러니까 쌀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게 또 버려지면서 엄청난 쓰레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까 뭐 그게 면이 땅에서도 그렇게 오래 남는다면 이건 진짜 엄청난 환경 피해네요. 그러니까 이런 착취의 피해 당사국이 사실 방글라데시였고 여기서 2016년이었던가요? 그때 왜 그 불법으로 증축돼서 그 공장이 몇 층씩 있는 건물이 갑자기 폭삭 무너져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린이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 그 상표들 보면 다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메이드 인 맞아요. 말레이시아 뭐 되게 이런 많아. 식으로 돼 진짜 있으니까. 많네. 그래서 이 콘삭스 이 브랜드는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이제 그런 운동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 환경을 조성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패션 산업이 남긴 상처를 패션 산업이 치유해 줘야 된다라는 캠페인이 있었을 때 콘삭스는 현지의 사회적 기업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그 조금 더 많은 노동자들이 조금 더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그 패션 브랜드가 환경과 뭐 사회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좀 지니는 사회적인 책무를 생각하는 공존을 꾀하는 브랜드인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저 지금 검색해봤는데요. 네네. 이게 뭐 홈페이지인지 페이스북인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그렇죠. 심지어 세일해서 3,200원 원이에요. 네. 지금 양말. 오늘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아니 근데 우리 녹화 끝나고 검색해 보면 안 돼요? 네, 미안하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근데 진짜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쉬운 거잖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사실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일들은 외국에서 먼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치. 이게 우리나라 브랜드라고 하니까 약간 좀 놀란 거예요. 아까 독일의 사례인 줄 알았어요. 약간 소름 끼쳤어요. 뭐 춘천의 사례. 유럽 뭐 이런 데인 줄 알았는데 춘천에서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이 브랜드가 계속 춘천을 지키고 있는 이유도 저는 되게 보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옥수수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그래도 강원도 강릉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국내로 해야지. 국내화 해야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잘된 브랜드들은 다 막 서울로 올라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그 로컬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이기도 해요. 멋지네요. 진짜 너무 멋지네요. 멋있다. 어떤 이런 브랜드들 뭐 우리가 그린블리스도 그렇고 콘삭스도 그렇고 약간 각자 조금씩 다른 영역이지만 환경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고 동물에 어떻게 하면은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브랜드라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잘 알아두고
새로 양말을 살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요. 저 진짜 그냥 그린블리스도 되게 좋고 그린블리스만 생각했지 그러니까 다른 게 있다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이거는 네, 진짜 한번 다들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콘삭스 이름도 외우기 쉽고 옥수수 양말. 콘삭스. 네. 예. 아니 이렇게 좋은 브랜드는 더 계속 유명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유명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키티피디아의 모토 공존하고 딱 맞는 브랜드네요. 네네. 이게 한 해에도 수많은 동물이 사실 사람의 패션을 위해서 맞아요. 이렇게 모피와 가축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목숨을 잃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거를 준비하다 깜짝 놀란 게 보통 우리가 이런 털이나 가죽 같은 거는 사람들이 육식을 많이 하느라 많이 이제 그 동물을 키우니까 그 식육업 산업의 부산품으로 이렇게 털이나 가죽이 나오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반대래요. 털이나 가죽을 얻기 위해서 동물들을 굉장히 많이 키우는 거고 오히려 그 식육 산업은 그거의 부산품인 경우들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패션 산업이 정유 산업 다음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유 사업 다음으로 진짜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무시무시하다.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막 소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뭐 소가죽 핸드백을 매거나 소가죽 신발을 신죠. 그 무심코 하는 게 많은 거죠. 가죽으로 돼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수요를 맞추려면 사실 잡아먹히는 애들보다 이 털을 가죽이나 그쵸. 털을 뺏기는 애들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죽으로 된 게 되게 많아요. 생각해보면 벨트도 가죽이지, 지갑도 가죽이지, 운동화도 그런 게 있고 구두도 그죠?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지금 집에 보면 휴대폰 케이스도 가죽으로 하고 그럼요. 그런 거잖아요. 저도 지금 집에 있는 아이템들 보면은 그 가죽으로 된 것들 천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기왕 집에 이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막 이걸 다 버려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버리면 그 버리는 거 그 쓰레기 그 매몰 비용도 또 생기니까 사실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살 때 이제 그럼 가죽이 들어간 거 안 사야지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막막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뭐 사실 저는 가죽을 안 써요. 가죽이나 모피를 안 쓴 뭐 육식을 끊지 못한다면 우선 그거라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모피랑 가죽을 안 쓴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에코백도 메고 막 이러는데 생각보다 다양하지 않아서 그쵸. 이제 좀 고르는데 어렵고 조금 마음에 드는 건 너무 비싸고 또 그냥 내 어떤 소득 수준에 맞출라니 또 너무 안 예쁘고 그죠. 네, 막 그런 게 이제 갭이 크더라고요. 선택의 폭이 확 줄어들잖아요, 정말. 그래서 저는 아예 그래서 피카츄 막 이런 걸로 바꾼 거죠. 요새는 사실 그 대체할 만한 소재들이 굉장히 네,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게 기술이 좋아져서 그 거진 그 실제 뭐 어떤 밍크랄지 어떤 이런 소재들이 해준 만큼의 어떤 체온 보호를 거진 해주는 걸로 이제 거기까지 기술이 나아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기술들이 활용이 안 되냐면은 이런 시도를 하는 브랜드들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어떤 그 소비자들이 시장이 별로 이때까지 개척이 좀 덜 됐기 됐으니까.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있음에도 많이 활용이 안 된 건데 사실 기술은 있었던 거예요. 예, 원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작년 재작년 네. 페이크 퍼가 진짜 유행했거든요. 그쵸. 사실상 개념 무개념인 사람들도 다 페이크를 입었으니까 진짜 유행이어서. 그죠.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는 이제 베르사체에도 이제 뭐 이제 더 이상 모피는 안 쓰겠다. 더 이상 이제 그 우리가 패션을 위해서 동물들을 학대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죠. 이제 모피를 안 쓴다니까 다행인데 가죽은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페이크 퍼는 이제는 어떤 모양새도 그렇지만 체온 유지에서도 명품 브랜드들이 다 선택을 할 정도로 사실은 기존에 있던 모피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가 된 게 사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주목을 할 만한 브랜드가 Not Ours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Not Ours. 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이름이. 털이.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것이 아닌 동물의 털. 우리의 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의 자원은 우리의 자원이 아닌 미래 세대의 자원이라는 뜻을 담은 브랜드고요. 사실 맞아요. 네. 동물을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누리고 있고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걔네들의 목숨이나 어떤 복지마저도 우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되게 이름 멋지네요. 그리고 거기 마스코트가 곰인데요. 그 곰이 불어로 그 스펠은 아워스하고 똑같이 쓰고 아우스라고 읽는데요. 아 진짜요? 그래서 대박. 곰이 아닙니다라는 어떤 말장난의 의미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브랜드는 그 지금 채식주의를 실천하고 계시는 이제 패션 디자이너하고 이제 그 브랜드 마케터하고 두 분이 의기투합을 해서 이제 선보인 브랜드고 소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때까지 그 한 3점 정도의 작품을 이제 선보였어요. 그러니까 브랜드인데 이때까지 선보인 게 3점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브랜드는 소셜 클라우드 펀딩을 해서 딱 주문받은 만큼의 양만 생산을 한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과다하게 생산을 했다 이게 나중에 재고가 되고 쓰레기가 되면은 그건 그거대로 환경 오염이잖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또 유행을 탄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너무 쉽게 되게 귀엽다. 사고 그 다음에 바로 되게 버려버리고. 귀여워,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이게 지금 블로거들이 있잖아요. 네네. 보니까 이런 사람들 못 속이거든요. 입어봤을 때 별로야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저희도 살까 말까 이러는 건데 막 퀄리티 대박이에요 막 이러면서 뭐 되게 만족스러워하네요 사실 그쵸. 분들이. 이게 사실 처음에 선보인 옷이 딱 아까 소롱 누나가 얘기하신 그 고민을 해결할 만한 그런 제품이었던 거죠. 이게 너무 싸고 너무 캐주얼해 보이거나 혹은 스텔라 맥카트니처럼 네, 너무 비싸.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어. 이게 정말 그 뜻도 알겠어. 환경을 돈이 생각하면 너무 안 좋은 알아. 브랜드가 알겠는데 개념도 돈이 있어야 돼. 내 지갑으로 스텔라 맥카트니를 못 사. 약간 이런 상황이 정말 너무해. 이게 되게 큰 고민인데 이 브랜드에서 처음 선보인 작품이 그 페이크 퍼 코트였고요. 와. 이게 약간 캐주얼한 느낌의 페이크 퍼 코트였는데 32만 5천 원짜리였어요. 괜찮아요. 가격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비싼 것도 아니고 딱 중간에 이 약간 부담스럽지만 그래서 고급스럽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만한 퀄리티의 제품이었던 거고요. 안감과 겉감 모두 100% 폴리에스테로 만든 코트였는데 요거를 40벌을 판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목표를 한 1,000만 원어치로 잡았는데 이제 30%를 초과 달성하면서 생각보다 이제 사람들이 호응이 많았던 거죠. 그죠. 저 정도 가격이고 저 정도 퀄리티면은 나 왜 몰랐지? 나는 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페이크 퍼 30만 원이면 진짜 이거 고가예요. 페이크 퍼 치고는 그러니까 굉장히 예쁘거나 뭐 근데 제품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 가격을 오히려 더 선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보통 클라우드 펀딩하면은 왜 그런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초반에 수익을 얻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겁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런 게 있나 보구나 양산될 때까지 기다려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는 정말 딱 주문한 것만 생산하고 그러니까 그때가 아니면 헐. 못 사니까. 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다들 이건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산 거죠. 진짜 예쁘네요. 그죠. 되게 예쁘다. 가벼워 보이고 진짜 둔탁해 보이지도 예쁘다. 않고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에 가죽백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가죽백? 네. 예. 페이크. 예, 페이크 레더. 네. 놀래라. 응. 아 네. 그러니까 이 업체가 또 수익의 일부를 계속 또 관련 동물 업체에 예쁘다. 그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크 퍼 같은 경우는 저 코트의 수익에는 5%를 동물자유연대에 기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보인 게 그냥 스웨셔츠 조금 또 싸고 네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곰돌이 그려져 있는 거. 그거는 수익의 5%를 마산 꿈꾸는 고양이 쉼터에 기부를 했다고 해요. 지금 아까 이제 소롱 누나가 얘기하신 페이크 레더 그 새들백이 있어요. 네네. 그것도 사실 그 남자들이 새들백을 잘 안 드니까 제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새들백이라는 게. 이렇게 반달 모양처럼 생긴. 약간 밑 부분이 약간 둥글게 생긴 그 네네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끝 밑 부분이 둥근 사다리꼴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케이, 네네. 그런 백인데 남자들이 그 백을 매긴 좀 애매하니까 저는 못 사긴 하는데 그 백도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우레탄 재질로 만들었는데 딱 봤을 때 저게 가죽이 아니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디자인이. 지금은 살 수 있어요? 아마 이 이게 방송이 뭐 펀딩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주문 생산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펀딩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펀딩이 끝나기 전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때가 아니면 못 사요. 언제 하냐고 언제.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아직까지는 마감이 안 됐을 거고 아직까지 열려 있을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이게 빨리 끝내면 안 되나요? 방송을 좀 아 이거구나. 아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네네네. 이거? 네. 이거 완전 근데 가죽백이랑 똑같잖아 사실. 그죠? 느낌. 요즘 그리고 저런 디자인 자체가 워낙 유행을 하기 때문에 예쁘다. 네. 그죠. 뭔가 진짜 좀 이렇게 돼 있는 놀라운 게 이게 진짜 저희가 지금 다 막 방송 중에 이건 사야 해. 막 이런 검색하고 막 찾아보고 즐겨찾기 등록하고 막 이러는 게 내 말에 집중을 안 해요. 미안해요. 근데 좀 놀라운 건 되게 해외 유명한 디자이너 뭐 브랜드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곳곳에서 생각보다 좋다, 많이 좋다.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고 심지어 되게 멋있고 이러니까 좀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재산이 요즘엔 무슨 스텔라 맥카트니 백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런 개념녀라는 이미지 자체가 큰 재산이 되는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되게 개념 있게 키티피디아 멤버들 굉장히 개념 있는 사람이냐 세트백 다 메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멋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리고 이런 데들이 전에 그런 거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놀랐던 건 패딩 있잖아요. 패딩도 사실은 모피가 싫어서 패딩을 입기 시작한 사람들도 사실 처음에 좀 많았는데 맞아요. 이 패딩이 또 유행이 되면서 그냥 패딩이 오리털 거위털 패딩이 10만 원. 심지어는 10만 원 미만.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만큼 많이 죽는다는 거죠.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가 돼버린 거가 털값이 싸진다는 거죠. 너무 약간 좀 충격이었었어요. 그런 거 대비 뭔가 다른 대안들이 없다고들 얘기했었거든요. 난 아나 어머니처럼 난 너무 겨울에 추운데 속옷으로는 도저히 겨울을 날 수가 없다. 패딩을 입고 싶은데 윤리적 패딩은 너무 고가고 그래도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내 스타일이 아닌 것들도 있고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찾느냐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긴다면 너무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뭔가 동참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도 많이 없어지기도 했어요. 사실 반응이 없어서 저 그런 데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우리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소비를 해야 이런 브랜드들도 새롭게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시장이 넓어진 거에 대한 어떤 대답으로 예전부터 꾸준히 가죽이나 퍼 사용을 거부했던 스텔라 맥카트니 같은 브랜드도 있지만 이때까지 잘 싸웠던 브랜드들 있잖아요. 뭐 구찌랄지 라이프로렌이랄지 켈빈 클라인, 뭐 아르마니, 휴고보스 이런 브랜드들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 점점 그 for free, 그러니까 모피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 같은 것들을 꾸준히 그 소비자들이 공유를 하고 소비자들이 시장을 선도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브랜드들도 거기에 따라오게 되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네네. 멋있다. 그러니까 진짜 멋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사실 뭐 집에 이미 뭐 패딩 여러 벌 있고 모피도 있고 뭐 가죽백도 있는데 이걸 다 버려요?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되게 애매하죠. 이거를 그냥 버리는 건 그것도 그거대로 좀 이상한 거니까. 네. 잠깐만. 우리가 모직 옷 같은 거 입잖아요. 양모. 네. 그건 너무 괜찮나? 근데 양모도 이게 좀 애매해요. 네네. 왜냐면은 울도 좀 애매하죠. 왜냐면은 애매해요. 양이 자연스럽게 털이 자랄 때 깎아줘야 되는 뭐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지만 지금 양들은 털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가죽이 또 매겨요? 아니 가죽이 이렇게 되게 쭈글쭈글하게 자라도록 그러니까 털 최적이 많아지도록 일부러 그렇게 이제 교배를 개량을 시킨 종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에서 살아갈 수 없는 종. 그러니까 양들은 야생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개량한 애들은 사람이 꾸준히 깎아주지 않으면 야생에서 살 수 없는 종으로 돼버린 거죠. 인간이지가 됐네.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이게 과연 양은 어차피 털이 자라니까 깎으면 또 자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일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비슷한 얘기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모피를 안 입는다. 나는 털옷을 입는 걸 싫어해라고 얘기하면 야 그럼 에스키모는 그럼 네 기준에서 에스키모나 이런 사람은 다 잔인한 사람들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잖아,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들은
뭔가를 내가 내 패션을 위해서 소비를 하고 유행 바꾸듯이 이렇게 옷을 바꾸지 않는 거죠. 내가 어떤 술록을 키우고 술록을 잡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가죽부터 뼈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하나하나의 소중함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에스키모나 뭐지 그런 사람들은 그 맥락이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우리가 뭐 너무 어이가 그러니까, 없었다니까 그 질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북극에서 활동하고 있는 에스키모 디자이너 중에 2018년 SS 시즌에 신작을 발표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북극 곰털 너무 하얘. 난 뭐. 블랙이 좋아.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우리는 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뭐 많고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맥락이나 기술이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 동물의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좀 생각해봐야 되고요. 맞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오늘 많이 배웠네요. 무심코 사용했던 면이 이렇게 환경에 막 영향을 주는 살충제나 농약을 많이 쓴다는 것도 몰랐고, 네, 진짜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요 몇 년 사이에 깜놀 바뀌었어요. 굉장히 많은 인식의 변화들이 생긴 게 그 왜 우리가 중식 셰프의 거장이신 그 이연복 사부 있잖아요. 네네. 이분도 그 동물들 굉장히 사랑하고 길냥이들 밥 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네네. 이분도 그 전에는 그걸 잘 모르시다가 그 왜 중식 중에 굉장히 고급 요리로 샥스핀이 있잖아요. 상어 네. 지느러미. 예. 근데 이 그 지느러미를 대기 위해 상어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희생되는가를 네네. 알게 되고 나서부터 샥스핀을 메뉴에서 빼셨대요. 진짜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진짜로 샥스핀 되게 고급 요리잖아요. 이게 인기가 많아지고 중국 사람들이 이제 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어를 이렇게 싣고 가는 게 무게가 많잖아요. 그래서 상어를 잡으면 지느러미만 잘라서 버리는 거죠. 몸통만 남겨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몇 날 며칠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몸통만 있는 채로 그냥 산채로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상어 잡는 것도 금지하고 막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일부의 그냥 뭐 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에서 그러지만 뭐 샥스핀 나쁜 거야, 뭐 푸아그라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뭔가 그런 소비나 약간 그 트렌드를 막 앞서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고리타분한 거야. 그냥 소수의 그냥 의견일 뿐이지 난 나대로 즐기면서 살 거야 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뭔가 이런 유명인들이나 아니면 이런 유명한 브랜드나 또 이렇게 좀 멋지고 되게 진짜 좋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막 많은 것을 얘기하다 보면은 네,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저도 좋네요. 예, 참 이연복 사부께서 이렇게 실천을 하셔서 저도 몽란 가서 팔아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예약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 달 전에 가서 예약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안 팔아드려도 또 네. 반대로 이분들이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하실 수 있었던 것들의 밑바탕에는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어쨌든 맞아요. 유난 떤다 어떻다 하더라도 내 갈 길로 동물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셨던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계셔서 맞습니다. 사실 이것도 가능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옷을 살 때는 약간 좀 이렇게 동물을 보호하는 브랜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싸게 파는 양말을 구매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그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 사실 막 신고 캐릭터 버려 막 이러잖아요. 캐릭터만 모아서 캐릭터 양말들 되게 막 도라에몽 막 이런 거 좋아했는데 그럴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렇죠. 좋겠고. 그리고 도라에몽 양말만큼 귀엽잖아요. 히크 너무 양말도 귀여워요. 있고 네. 곧장 양말도 있고. 그리고 콘 삭스처럼 옥수수 수염도 와, 그거 진짜 저 오늘 새로 왔어요. 아 그게 옥수수 섬유가 되게 부드럽대요. 되게 부드럽고. 꼭 한번 사서 신어볼 거고요. 네네. 많은 세일 중에 세일 중이에요, 분들도 여러분. 다른 분들도 좀 후기나 아니면 난 이런 브랜드 안다. 맞아, 우리가 맞아. 모르는 괜찮다. 소개하지 못한 것들 맞아, 맞아. 이게 이 브랜드도 좋은데 왜 소개를 안 해주셨나요 싶은 네, 브랜드 네. 있으면은 알려주시고 공유하면 몰라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것만 못 드린 쏙쏙 거예요. 골라서 예. 사겠습니다. 네. 그 저희 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큐티피디아 검색해서 의견 남겨주시고 또 이제 브랜드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고요. 저희가 또 선물을 또 저희가 드릴 당연하죠. 겁니다. 설마. 저희가 설마 오늘- 지미추 베르사체 예. 퍼브리 뭐 그런 제품인가요? 내가 이렇게 양말 짚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가슴 아프잖아요. 예, 저희가 그 그린블리스 양말 두 켤레씩을 저희가 두 켤레씩이요? 네. 좋다. 저희가 이거. 사연
그러니까 남겨주신 분들께 저희가 5분 추첨해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 저는 죽어라 달리기에서 한 켤레씩 얻는데 1년에 하나씩.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키트피디아에 얼루가범, 소롱누님, 아나엄마 아이디가 막 달리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희 아이디 아닌 분들 우대하니까요. 이렇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 네이버 이 오디오 클립 포스트 밑에 달아도 괜찮은 네네. 거죠? 이렇게 오셔서 이제 그 댓글 달아주시고 선물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5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즐기고 소비할 만한 문화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개념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